나는 평범한 50대 남성이다.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며 뒤를 돌아보면 찬란했던 한 시절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0대 중반,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는 내 인생 두 번째 연애였다. 하지만 단순한 두 번째가 아니었다. 그녀는 햇살 같았다. 얼굴을 마주한 첫날, 그녀의 웃음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그 이후로 그녀는 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결말처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다. 결혼 생활은 기적 같았다.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피어났고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히 엮어주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끝이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우리의 세계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위암입니다. 그 단어는 너무나 차가웠고 지나치게 가혹했다.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다. 그녀는 강했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병은 잔혹했다. 우리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기적을 빌었다. 그러나 암은 우리의 기도를 비웃듯 1년 만에 재발했다. 그 뒤의 시간은 손끝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멈춘 듯 흘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멈춘 것과 다름없는 느릿느릿한 흐름이었다. 출근과 퇴근이라는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무기력함만이 나를 삼켰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길,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우연히 마주친 젊은 새댁이었다.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여겼다. 길게 말도 섞지 않았고 이름조차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은근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새끼도 조금 있고 아주 늘씬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 그녀가 내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저씨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내 심장을 두드리는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뒤로 그녀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밥 먹어요. 어때요? 보고 싶은데. 나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그리고 때때로 툭툭 던지는 플러팅 섞인 농담들은 내가 그리워했던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정말 반칙 아니에요? 처음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다. 멋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나는 당혹스러움을 숨기려 어색한 미소로 받아넘겼지만 그녀는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내 반응을 즐기는 듯 보였다. 혹시 아저씨 때문에 제가 너무 설레서 잠 못 들면 책임져 주실 거죠? 그녀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진심이 내 심장을 마구 뛰게 하였다.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묻기도 했다. 왜 그렇게 멋진데 아직 혼자 계세요? 이런 사람 놓치면 다들 후회하겠어요.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제가 그 후회 안 하게 도와드릴까요? 어머님께서 오래도록 거주하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금 아래로 내려간 곳에 새로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었다. 어머님이 연로하시다 보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안부를 확인하며 작은 수발을 들어드리곤 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시간을 내어 들렀는데 낯선 젊은 여자가 어머님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녀를 내게 소개했다. 옆집으로 새로 이사 온 새댁이란다. 혹시 여름휴가 때 계약하셨다는 그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검은 롱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그녀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여자 나이 30이면 정말 한창 물이 오를 때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마치 봄바람처럼 생기가 넘쳐나 보였다. 날 쳐다보며 웃을 때마다 나는 마치 전기가 흐른 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끝까지 간지러웠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고 그 미소 한 번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걸지도 모른다. 잠시 후 그녀는 어머님과 나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았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떼지 못했던 것이다. 걸음걸이가 부드럽게 이어질 때마다 스커트 자락이 살짝 흔들리고 그 움직임은 바람을 따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뒤로 묶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고개가 살짝 기울 때마다 찰랑거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젊음이란 게 이렇게 눈부신 것이었나.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내 연애 세포가 그 찰나에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마치 포텐이라도 터진 듯 단번에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랫동안 갈라진 땅에 비가 스며들듯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촉촉히 적시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실루엣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저 여자를 원하고 있는 건가? 설마 아니겠지. 현관 앞에 멈춰선 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음은 이미 그녀의 뒷모습과 함께 멀리 걸어가 버린 듯했다. 며칠 뒤 어머니 댁을 찾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혹시나 싶어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아, 그러셨군요. 집에 안 계시길래.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문을 넓게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도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럼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소파에 편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내 앞에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 앉았다. 어머니께서 여기가 편하신가 봐요. 집에서는 잘 안 쉬시더니.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옅은 미소 뒤에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문득 그녀의 옆모습에서 수심이 엿보였다.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말꼬리를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잠시 후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다. 보험회사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녀는 사과 조각을 집어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작은 입에 담긴 사과를 오물거리며 살짝 입가를 가리는 모습이 괜스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은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사람 상대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다음 질문이 그녀의 미소를 걷어갔다. 그런데 신랑분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녀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나는 다급히 말을 이어갔다. 아,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대답하기 좀 어렵네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돌렸다. 명함 있으세요? 하나 주실래요? 아, 네. 잠시만요.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 방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온 순간 나는 살짝 당황했다. 이전보다 가벼워진 옷차림과 얼굴에 번진 홍조는 분위기를 한층 더 묘하게 만들었다. 커피 조금 더 드릴까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가늠할 수 없었다. 왜 이러지?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건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머릿속은 그녀의 행동과 그 표정을 곱씹으며 복잡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걸까? 설마 나를 유혹하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었다. 매일 퇴근이 그렇게 늦으세요? 아뇨. 매일 늦으면 직장 다니기 힘들죠. 일찍 끝날 때도 있어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는 혜숙이에요. 정혜숙.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말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혜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경태 씨. 맞죠? 올해 50살. 사별 후 혼자 지내신다고. 어머님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제 앞에서 아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미 넘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호호.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 묘해졌다. 어머님이 깨어나신 것 같아요. 이제 가셔야겠네요. 혜숙이 어머님을 쳐다보며 일어났다. 그때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애야, 언제 온 거니? 어머님.
집에 안 계시길래 찾아왔어요. 주무시고 계셔서 깨울 수가 없었어요. 늙으니 피곤하구나. 집에 가자꾸나. 새댁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그녀는 주방에서 접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뇨. 정말 좋았어요. 할머님. 그때 그 말이 내게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해숙과 내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금세 고개를 숙이며 다가가 소파에서 일어나신 어머님을 부축했다.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해숙은 나를 따라왔다. 대문을 닫기 전 그녀는 잠깐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해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어딘지 모르게 요염한 분위기가 묻어났다.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서야 나는 그녀가 건넨 메모지를 펼쳤다.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를 펴는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메모지 위에는 핸드폰 번호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새댁인 그녀가 나에게 연락처를 은밀히 건넸다. 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런 걸까? 그녀가 신랑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어두워진 표정은 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가 나에게 건넨 메모지 하나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였다. 며칠 뒤 출장길에 그녀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전화를 해볼까? 그녀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혹시 내가 그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까? 잠시 망설이며 고민에 빠졌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일에 주책이라며 험담을 들을까? 아니면 내가 괜히 지나치게 생각해서 혼자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의 작은 배려가 내가 남녀의 정을 느끼게 만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 혼자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속에서 그 작은 의문들을 떨쳐버렸다. 내가 이대로 그냥 지나친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녀가 반응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 그냥 해보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경태 씨? 안녕하세요. 해숙 씨. 지나가다 근처에 왔길래 잠시 들려도 될까요?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 물음에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그때부터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아뇨, 오늘은 일찍 마치고 벌써 퇴근했는데요. 그럼 집이세요? 아니, 근처 계시면 차라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도 없거든요. 오실 거죠? 네, 가야죠. 물어보는 그녀나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심이 떨렸다. 심중의 불안과 긴장, 기대감이 전화에 자연히 드러난 것이다. 문은 모두 열어놓을게요. 들어오실 때 잠그세요. 네. 집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게 느껴졌다. 승용차로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 운전을 하면서 뛰는 가슴과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 내려갔다. 혹시나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 조심했다. 그녀의 말대로 대문은 잠그지 않았고 현관도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그대로 열렸다.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음인지 그녀가 거실에 서 있었다. 피곤하시죠? 조금.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았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을 발라 지극히 위험해 보였다. 구두를 벗고 거실에 올라서니 그녀가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잠깐 기다리세요. 마실 것 가지고 올게요. 난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접시에 포도주 한 병과 잔 하나 그리고 과일을 담아내왔다. 소파 앞 유리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 옆에 앉아 잔을 채웠다. 드세요. 난 그녀를 보며 잔을 들이켰다. 그녀가 다시 잔을 채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마셨다. 잔 하나로 술을 나누어 마신 셈이었다. 해숙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아뇨.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아뇨, 괜찮아요. 그녀의 말끝이 흐려짐을 느끼며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에 차오름을 느꼈다. 그나저나 할머님이 늘 경태 씨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험담을 한 게 아니고요. 그녀가 웃었다. 할머님만 그랬다면 못 믿었을 거려. 하지만 가끔 집에 오시는 동네
어른들 모두 칭찬하시던거려. 그래서 늘 궁금했죠. 할머님 댁에서 본 가족 사진 속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 신랑하고 너무 비교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비교요? 훈훈하고 건강한 남성미랄까? 암튼 듬직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그녀가 다시 잔을 채워 내게 내밀었다. 신랑하고 무슨 문제라도 포도주를 들이키고 술을 채운 뒤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사람 3달 전에 뇌출혈이 왔어요. 우습죠? 제 나이 겨우 32이고 신랑은 35살인데 말이죠. 말을 마친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33살에 뇌출혈이라. 그럼 부부관계는?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럼 지금도 병원에 계시겠네요. 네,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옮겼어요.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절 이해하실 수 있나요? 끈금없는 질문에 나는 끄덕끄덕.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었다. 나 한심해 보이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잘 모르는 남자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따지자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요. 하하.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니깐. 정말 오랜만이에요. 외간 남자랑 이렇게 한잔하는 거조차. 그 남자가 먼저 저더러 이혼하자더군요. 결혼 3년 차의 신랑이 병원 신세라니. 그녀 인생도 참 처량하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분명 틀림없는 유혹이었다. 100마디 말보다 더한 의미를 지닌 유혹.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저 역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편으로 이혼 서류 보내겠다더군요. 오늘 제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디 꽉 막혀 있던 게 조금은 풀린 것 같거든요. 또 만날 수 있겠죠? 시간 되면 언제든지요. 저 이혼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앞으로 시간 많을 거예요. 며칠 뒤 그녀와 시외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했다. 혜숙 씨. 네, 경태 씨. 11시쯤 집 앞에 나와 있어요. 네, 시간 맞추어서 나가 있을게요. 그녀 앞에 차를 세우자 환한 미소를 띄우고 차에 올랐다. 일찍 왔네요. 집에서 기다리기 싫었어요. 승용차가 시내를 빠져나갔다. 내가 늦었으면 어쩌려고 추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단 낫죠. 밖이 훨씬 시원하고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많이 외로웠나 봐요. 귀신이네요. 날 그렇게 잘 알아맞히다니. 그래요. 어줍잖은 말인 건 알지만 내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좀 멀리. 아무 곳이나요? 허벅지에 백을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녀는 긴 눈을 감았다. 피곤해요. 좀 자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조심해서 운전할 테니까. 차를 고속도로에 올리고 시원하게 달려나갔다. 그녀는 세상 시름을 모두 잊은 듯 새근거리며 잠에 빠졌다.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에 차는 남해로 빠졌다. 남해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타고 돌았다. 스르륵. 그녀가 언제 깨어났는지 차창 유리를 내렸다. 더 자지 않고? 아뇨. 이젠 되어서요. 바람이 참 시원해요. 가을이잖아. 그렇군요. 가을이네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어디 들려요? 난 배고프지 않아요. 나도 고프진 않아. 그럼? 그녀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다. 늘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혼 서류 접수하고 결과를 보는 대로 친정으로 갈 거예요. 가끔 만날 수 있죠? 서울 가는 길에 들리도록 할게. 전화 주시면 달려나갈게요. 나랑 정식으로 교제할 생각은 있어? 궁금한 건 그것이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당신이 부르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을 잊어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그래, 당연한 거지. 그녀는 이혼을 했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혼자이고 가끔 서울 출장길에 그녀에게 들립니다.